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빰빠람 복덕방입니다. 20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날짜도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융권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다 보니까 다급하게 이전에 창구를 활짝 열었던 곳들을 속속들이 셔터를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지금 부동산 경기 자체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랠리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거 뭐 당장 단기적인 회복이 상당 부분 어려울 것 같은 쎄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농협중앙회가 내일 모레 20일부터 미분양 담보 신규 공동대출을 원칙적으로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뭐 어찌 보면 건설사 입장에선 상당 부분 대출 파이가 확 줄어버리는, 어찌 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길목이 더 좁아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2024년도 그것도 1월이 시작되면서부터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혹한의 날씨와 더불어서 가시밭길을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 금융권으로 번지고 있는 위기의식이 바로 부동산 PF 문제로 심각한 내상을 시중은행도 입을 수 있다는 걸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특단의 대책이라 볼 수 있죠. 미분양 담보 신규 공동대출이라는 건 앞으로 건설사가 미래 담보 가치를 은행에 맡겨두고 그 사업성으로 사업 자금을 땡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금 동력원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원천적으로 차단이 된다는 건 상당 부분 앞으로의 사업 난항이 극악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부동산 PF 문제가 내년 초에 불거질 이유 중 하나가 기존 사업장에 대한 담보 부분이 미분양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사업성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방아쇠가 됐기 때문에 일단 농협으로서는 기존의 사업자금 대출 회수를 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미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뭐 당연히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정해진 날짜에 자금이 따박따박 입금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건설 현장에선 분양 자체가 좌초 위기에 놓여져 있으니 뭐 어떻게 현금이 제대로 돌 수 있겠습니까? 죄다 뭐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포기해버리고 변심을 하거나 혹은 아예 뭐 분양가 쳐다보고 이 시국에 무슨 뭐 험한 일 당할 수 있겠냐고 아예 뭐 청약 자체를 포기하는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 당연히 사업을 시행하는 쪽에서는 약속된 기한 내에 자금을 은행 쪽으로 넘기질 못하니까 농협, 축협 약 50곳 정도가 미분양 담보 공동대출 연체액이 1,500억 수준에서 3,000억 가까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뭐 퍼센테이지는 6%에서 20%로 쑥 하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신규 대출은 이후에 죄다 부실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떻게 뭐 무작정 대출 창구를 활짝 열어놓을 수, 자칫 연체율은 영영 은행이 되돌려받지 못하는 미수금이 돼서 은행 금고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 뻔하죠. 그러니 지금 뭐 내년 상반기를 대비해서 농협같이 탄탄한 금융권도 부동산 PF 위기에 대한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연체 증가율이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급증하게 된다면 농협도 상당 부분 부동산 PF 문제로 들썩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더 이상 진입을 거부하는 손절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업권별로 보면 여전히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PF 위험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이번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 공동 검사권 신설을 해서 연체율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협약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당국에서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건 어디라도 분명 부실구멍이 생기게 된다면 이건 뭐 걷잡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새마을금고 이외에도 상호금융권 연체율이 4%를 뚫어버리는 거의 뭐 3%가 넘는 증가세 보이고 있고요. 심각한 건 상호금융권에 돈을 빌린 대규모 사업장들이 줄줄이 사업성 악화 때문에 자금이 돌지 않아서 연체가 대거 반영이 되니 증가폭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대체로 대출 잔액 파일 보면 은행 쪽 44조 원, 은행이 뭐 의외로 두텁게 PF 대출 잔액과 연관이 돼 있죠. 그리고 보험 쪽 43조 원 규모로 선두권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여신 상호금융 쪽도 무시 못할 PF 대출 잔액 증가 추세에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단적으로 부동산 PF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부동산 시장 자체가 거의 뭐 산산조각이 날 가능성이 높은 극악의 시장 분위기가 그동안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몰려 있었던 PF 구조에 직격탄을 날릴 위험이 커졌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는 얘기죠. 특히 지금 경기권이 가장 위험한 집값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언론에 잘 등장하지는 않아서 그렇지 경기권은 거의 부동산이 박살이 날 지경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맹렬한 시세 견인차 역할을 했던 화성시, 특히 동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동탄 아파트들이 뭐 맥을 못 추는 걸 볼 수가 있죠. 대체로 30% 가까이 근접한 수준으로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상반기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특히 남사업 일대의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도 있고 GTX가 개통이 되는 교통거점 역할을 톡톡히 할 수도 있는 교통 호재도 있지만 이게 그냥 한순간의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하락장으로 넘어가면서 상당 부분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동탄은 1차 하락 시기에서도 상당히 타격을 받았던 곳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일단 갭2 수요도 많이 진입을 했던 곳이라서 뭔가 부동산 하락장이 대세로 굳어지기 시작하면 언제든 뭐 떠날 수 있는 미련 없는 신도시로 또 각인이 돼 있어서 부동산 하락장이라는 바람이 불면 뭐 그대로 갈대처럼 바람 따라 누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유독 경기권에서 부동산 약세장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새 뭐 동탄 쪽 분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이모저모 뭐 따져보기도 하는데 낙수 효과, 그러니까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기까지는 상당 부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초기에 사업 마스터 플랜이 공개된 시점에서 뭐 집값이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겠으나 이렇게 하락장이 오랫동안 굳히기 형태로 내년으로까지 넘어가는 시점에선 산업 호재를 받을 곳은 아주 제한적인 부분으로 좁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탄이 흔들흔들 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광교 역시도 지난 1차 하락장에서 보였던 약세 현상 고스란히 재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뭐 대장 아파트들도 기진맥진 상태입니다. 대체로 3억 이상 하락하는 것들도 있고요. 동탄하고 아주 비슷하게 가고 있죠. 대부분 2억 이상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광교도 수원에선 영통구 쪽 대장 단지들이 많은 곳이고 수원 쪽 부동산 시세를 끌어가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경기권 아파트들 중에서 동탄과 광교는 상반기 반등이라는 신호를 가장 먼저 보냈던 곳이었고 상당 부분 실제로 가격대가 많이 전고점까지 치고 가는 양상을 보였는데 여지없이 연말을 지나 내년으로 이어지면서 집값 약세장의 영향을 뭐 정신없는 뺨따구로 맞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상당 부분 1차 하락장에서 살짝 오르려다가 다시 주저앉게 되면 이게 다시 상승 궤적으로 돌아가기에는 우주미화가 되기 십상인데 지금 뭐 집값 하락세가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특히 경기권 하락세는 아마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 가장 뚜렷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분양시장에서는 뭐 거의 모든 단지가 부진의 늪에 빠져 있고요. 완판 소식도 몇 달 동안 무순위로 돌려서 선착순으로 마감을 해서 소금기를 탈탈 털어낸 곳들만 완판 프랜카드를 걸 수 있을 정도죠. 그 정도로 건설사들의 경기권 분양은 사업성이 엄청나게 훅 떨어져 있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경기권 전체로 확대해봐도 뭐 그것도 단 일주일 거래로 끊어봐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 위주로 3억 이상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에서 내놓은 자료를 봐도 수도권 집값이 12월 둘째 주 가장 큰 낙폭의 그래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집값 약세 현상이 무슨 뭐 지붕에 고드름이 맺힌 것 같이 보이죠. 그냥 아래로 뾰족뾰족하게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게 그냥 야수의 본성처럼 느껴지는 게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대로 질주 본능을 이어갈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집값 하락할 때도 있는 거죠. 이거 다 사이클인데. 근데 이번에는 이게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상당 부분 이런 집값 하락세를 잡아줄 만한 진정제가 마땅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미국 연준이 지난주 금리 동결하면서 파월이 999 울어대는 비둘기 발언을 했다 해서 999인가? 마치 미국 기준금리가 다 내려간 것처럼 뭐 얘기하고 있는데 워낙 설레발이 심한 지나친 상상이고요. 미국 주식시장이 이것 때문에 뭐 뛰기 시작하자마자 뭐 다시 진화에 나서면서 자칫 시장이 과열되면 인플레 기미를 보일 것 같으니까 속다는
하지 말라는 경고도 동시에 내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겠습니까? 파월이 괜시리 뭐 억지로 등 떠밀린 듯한 비둘기 발언 한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요. 어차피 입으로 털어주는 데는 비용이 일치 안 드는 거니까 금리를 계속해서 긴축적으로 몰고 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한국 부동산 시장에는 그리 큰 호재가 되지 못할 거다. 이걸 내년 상반기 집값 상승세의 호재로 본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이미 한국은행은 금리 상승분을 완전히 제거한 지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건 그냥 금리 인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2% 격차가 난다는 건 그만큼 금리를 올리지 않았던 거고 그대로 금리를 눌러놓은 건데 뭐 인하 효과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미국 기준금리 변동성은 국내 금리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다. 대신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 생산성 자체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하드웨어 구조죠.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만큼 생산성이 낮다는 건 인구 비중이 계속해서 빈 과로가 된다는 건데 노동 투입 기업도가 현저하게 줄어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뭐 경제 생산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국은행은 이를 가리켜서 향후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경고하고 있죠. 결국 경제력도 기본 사람 싸움입니다. 얼마나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력을 원활하게 투입할 수 있느냐. 낡은 경제교과서에 나오는 공식 같지만 이건 지금까지의 과학기술 수준으로선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상수 중의 상수죠. 변하지 않는 경제 성장률을 지탱하는 기저의 힘입니다. 근데 한국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초승달 수준으로 얇아지고 당연히 노동 투입 기여도가 낮아진 경제 성장은 저공비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년부터 우리 인구가 확 줄어버리는 분기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누가 전투적으로 집을 사줄 수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집을 가지고 있는 노령층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 집을 사줄 수 있는 젊은 층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한국 부동산의 앞날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그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 자체가 완전히 디플레로 기울었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좀처럼 내년 경제 성장판도 제대로 뭐 열릴지 미지수고요. ELS도 내년도는 뭐 손실액이 3조 원에 달할 정도로 중국 부동산 쪽 침체는 고강도 부양책 거의 뭐 실종 상태거든요. 중국의 성장은 부동산 쪽의 급격한 침체로 인해서 더욱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주변 경제 상황의 여건 속에서 한국 부동산만 펄펄 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여지없이 내년 2024년도는 유례없는 집값 하락의 모습을 목격하게 될 거고요. 총선 이후에는 떨어지는 속도가 거의 2023년의 2배 정도에 달할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섣불리 구축 매매 시장 진입 조금 더 인내를 가지시고요. 동시에 청약도 정말 선별적으로 하시되 지금 나오는 고분양가는 거의 뭐 실익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 떡락하는 상황에선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내년도는 부동산 PF 문제와 연관된 건설사, 금융사 간의 우발 채무 문제가 상당 부분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정말 탄탄하게 보이던 금융권도 이젠 금융당국에서 공동검사권을 신설할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협약까지 맺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융권 부동산 자금 경색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 오래고요. 이게 어떤 방향에서 어떤 곳에서 터질지가 관건인데 분명히 막아주지 못하는 곳에선 아주 연쇄적으로 터질 가능성 커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릴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이젠 대외 변수가 호재로 작용하기에는 한국 부동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가 너무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 잘 간파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